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성차별인가 성차이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성차별의 의미와 발생 요인, 성차별에 대한 주장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성차별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차별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차별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성차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차이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사회적 인식 등의 근거에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통상 스포츠 시장에서 성차별이라고 한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보다 무능력하고 열등하다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에 의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늘어나면서 많은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스포츠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나 골프, UFC 등 개별 스포츠는 물론 프로축구나 농구 등 팀 스포츠 경기도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단체의 임원이나 지도자, 감독, 심판 등도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선수와 관련 종사자들은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스포츠 경기나 스포츠 관련 단체 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스포츠 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다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무지나 편견, 고정관념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단순히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홀대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차별은 통계적 차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 차별은 여성 선수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정형화해서 여성 선수라는 그룹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성 선수나 관련 종사자 개인의 역량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계적 차별은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신체적 특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선수 개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대체로 여성 선수들이 경기력이나 신체적 기량, 박진감 등이 남성들보다 못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통계적 오류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성차별에 대한 주장과 사례들입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성차별은 다양한 종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 종목의 경기에서 여성 선수들의 수입이 남성 선수들보다 훨씬 더 적다고 주장됩니다. 여성 선수들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US 오픈이나 호주 오픈, 윈블던 등 테니스 경기 대회는 남녀 선수들 간 상금 격차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성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진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나 광고 수입 등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여성 테니스 선수들의 수입은 남성 선수들의 약 80%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올림픽에서 4번,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2번 우승하는 등 미국의 남자 축구 대표팀보다 경기 성적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기본급과 훈련수당, 보너스 등은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다고 주장됩니다. 미국의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임금 차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 3월에 미국의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미국 축구협회가 남자 국가대표팀 선수들보다 훨씬 더 낮은 연봉과 수당,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성차별을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 성적이 남자 대표팀보다 훨씬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선수들의 수입은 남자 선수들이 수입의 3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5년 피파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할 때 TV 시청률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다른 종목의 여성 스포츠 지도자들도 여성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임금 차별은 부당하므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는 여자 대표팀의 주장을 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 당시 글로벌 TV 시청자가 1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들 간 연봉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 즉 태생적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한 미국의 축구협회 회장은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또 2018년 11월에 미국의 여자 프로농구계의 스타 선수인 은네카 오그미케 등은 남녀 신인 선수들 간 연봉 차이와 최고임금 차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투쟁했습니다. 실제로 NBA의 2018년이 최저 연봉은 52만 5천 달러였으나 WNBA 여자 프로농구의 최저 연봉은 3만 8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WNBA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선수의 연봉은 NBA에서 최저 연봉을 받는 선수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19년 1월에 WNBA에서는 단체 협약을 통해 최고 선수의 연봉은 3배 이상 상승한 최대 50만 달러까지 인상하고 원정 경기를 갈 경우 선수들이 비행기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고 선수들은 독방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100%의 급료와 보육수당 등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만으로 남자 선수들이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성 스포츠 경기에 대한 TV나 신문 등 미디어의 차별적 보도가 성차별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여성 경기 TV 중계 방송 시간은 남자 경기에 비해 훨씬 더 짧습니다. 세계 22개 국가에서 발행되는 신문 가운데 스포츠 경기 관련 기사는 90% 이상이 남성 중심으로 보도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TV 방송사에서는 2012년 여자 농구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연속 5번 우승했을 때보다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이 두 번 우승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중계 방송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성 선수들에 대한 왜곡된 보도는 여성 선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 고정관념 등을 확대시키고 팬과 시청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스포츠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 부족은 팬과 시청자들이 관심을 떨어뜨리고 시청률도 떨어뜨립니다. 또 광고와 스폰서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여성 선수들이 수입도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가끔 여성 선수나 여성 경기 관련 기사 내용에 편견이나 차별 등을 담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여성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에서 해설자나 기자들이 여성 선수의 경기력보다는 여성 선수의 외모나 나이, 신체적 특징 등 성적 매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전 세계 스포츠 미디어에서 여성 선수들의 경기 관련 보도는 4%에 불과하다고 주장됩니다. 그런데 이 4%도 선수들의 경기력보다는 여성 선수들의 신체적 특징이나 성적 매력, 개인 생활 등이 주로 보도된다고 지적됩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6번 우승하는 등 테니스계의 슈퍼스타인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중계방송 해설자는 윌리엄스는 여자 같지 않다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윌리엄스의 의상에 관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타이트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비하하면서 성적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선수의 사진을 넣고 화장이나 헤어스타일,
신체 형태 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일부 TV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신체적 특징이나 성적 매력 등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남발하기도 하고 여성 선수들을 지나치게 비하하다가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여성 선수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차별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성들은 전형적으로 수줍어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순종적이고 두려움이 많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여성들은 축구나 럭비, 농구, 레슬링 등과 같이 격렬한 경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남자 선수들은 대담하며 공격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하며 신체는 여성보다 더 다부지고 근육질이며 튼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신체를 지닌 남성들은 축구나 럭비, 야구, 농구 등과 같이 격렬한 스포츠 경기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그동안 스포츠 경기에서 성적 특성을 반영해서 남녀 선수들을 훈련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격렬하고 공격적이며 과격한 경기를 해야 한다고 교육시켜 왔고 또 권장되어 왔습니다. 반면 여성들에게는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 등과 같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경기들이 권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축구나 농구, 복싱, 레슬링, UFC 등과 같이 격렬한 경기에도 참가하는 여성 선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여성 선수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지도자들은 해당 스포츠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스포츠 지도자들의 성평등은 윤리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스포츠협회 등에 소속된 여성 스포츠 지도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2018년에 유럽 국가들 가운데 스포츠 관련 여성 지도자들이 18%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4년의 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포츠계에서 여성 최고 책임자는 모두 2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의 스포츠계에서 여성 종사자들의 비율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12개 유럽 국가들의 스포츠위원회에 의하면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웨일스 등은 여성 비율이 높은 반면에 체코나 이탈리아, 폴란드 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스포츠계에서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성차별이 여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여성 코치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에서 여성 코치는 20에서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승마 등과 같이 여성 중심의 스포츠 종목은 여성 코치들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팀과 같은 엘리트 스포츠 종목에서 여성 코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됩니다. 가끔 여성 코치들은 남성 코치 보조원이나 선수들을 돌보는 역할만 한다고 지적됩니다. 전형적으로 코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여성 코치들은 지역 스포츠팀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훈련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성차별에 대한 논란입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시장에서 성차별에 대한 논의가 과연 타당한가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남녀 간에는 신장이나 체중, 체력 등은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차별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규칙으로 경쟁하는 프로스포츠 경기 종목은 테니스, 혼성복식, 자동차 경주, 경마 등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 경기는 별도의 리그에서 서로 약간씩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남성 리그와 여성 리그가 동일한 감독 기구에 속해 있고
동일한 종목의 경기라고 하더라도 차별 여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여성 선수들이 남성 선수들보다 수입이 더 적은 것은 차별이 아니라 시장 규모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종목의 경기에서 여성 선수들은 남성 선수들에 비해 경기력이나 박진감, 파워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장 관중이나 TV 시청률, 스폰서 등이 남성 스포츠 경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즉, 남성 스포츠 경기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남성 선수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수입 차이는 관중이나 시청률, 스폰서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차별이 아니라 소비자나 시청자들이 선호의 차이라는 겁니다. 또 NBA에서는 정규 시즌에 82경기를 치르는 데 비해 WNBA에서는 34경기를 치릅니다. NBA 시즌의 경기수가 WNBA에 비해 배 이상이나 되고 경기장 관중이 훨씬 더 많고 TV 시청률도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BA와 WNBA 선수들 간 연봉 차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이 늘어나고 스폰서십이 늘어나면 관중들로부터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TV 방송사들은 여성 스포츠 경기가 좀 더 뛰어나고 박진감 넘치는 등 재미가 있어서 관중이 늘어나면 TV 중계 방송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중들의 관심과 상업적 매력, TV 중계 방송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광고주나 스폰서 기업들은 TV 등 미디어 노출이 적은 스포츠 경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은 최고의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를 원하고 스폰서들은 최고의 선수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스포츠 경기가 인기나 박진감 등이 남성 스포츠 경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계방송 시간을 무작정 늘리거나 스폰서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로는 스포츠 시장에서 여성 선수들이 참여율이 낮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됩니다. 남성 중심의 스포츠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여성 선수들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골퍼 중에서 여성 골퍼가 24.2%에 불과하다고 여성 선수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우승한 여성 레이서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은 여성 선수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성 레이서가 남성보다 더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에 근거한 임금 차별의 규모나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에 근거한 차별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동일 종목의 여성 선수들이 남성 선수들에 비해 단순히 임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 종목은 소수이며 운영 방식이 약간씩 다르고 시장 규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테니스나 골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들입니다. 여성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 종목이 늘어나고 인기가 점차 증가하면서 차별 해소와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니스나 골프, 마라톤 등의 경기에서 일부 선수들이 성평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축구나 농구 등 팀 스포츠 경기에서도 차별 해소와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나라의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차별금지와 성평등을 위해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축구 경기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 축구 선수들이 활동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에는 많은 여자 축구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991년에 시작된 피파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많은 나라의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남성 선수들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파업하거나 제소하기도 합니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등의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대표적입니다. 여자 축구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나 국제스포츠연맹, 각종 스포츠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은 스포츠 시장에서 성평등을 이루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리킥이 대표적입니다. 2010년 유럽 국가의 축구협회들은 유럽에서 여성 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성 축구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와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금 프로젝트를 위해서 웨파 회원국을 대상으로 프리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여성 경기 관련 지식을 공유하거나 실기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또 프로그램을 자문하기도 하고 코치와 감독을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또 2018년에는 피파에서 여성 축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구 경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며 여성 선수들이 권한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 축구 경기의 상업적 가치를 향상시키며 발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성 선수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녀 선수들 간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선수는 물론 여성 스포츠계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여성 스포츠 경기가 팬이나 미디어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얻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됩니다. 여성 스포츠 단체에서는 기존의 경기 규칙이나 운영 방식 등을 재점검해서 정교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보다 많은 팬과 시청자들이 관심을 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TV 중계방송 시간이 적기 때문에 팬과 시청자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 스포츠 경기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여성 스포츠 단체에서는 여성 스포츠가 보다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기 위한 전략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일부 여성 감독들은 해당 스포츠계에서 보다 강력하고 과감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됩니다. 특히 여성 선수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경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 코치나 지도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여줄 때 여성 스포츠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 코치나 지도자들이 성평등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역량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다고 인식되기 쉬우며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만 더욱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은 스포츠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차별의 의미와 발생 요인, 성차별에 대한 주장과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차별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 베팅, 병 주고 약 주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